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요약함수의 if로 끝나는 함수입니다. 실전 문제, 즉 유형별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일단 지시된 함수가 나오니까 함수를 먼저 보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이걸 보고 거꾸로 문제를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운트 if가 나왔으니까 개수구나. 근데 조건을 동반한 개수니까 평가가 합격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인원수가 개수고요. 평가가 합격이라는 것이 문자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세는 게 아니고 합격만 세야 되는구나. 이해 가시나요? 그러시면은 이제 count if를 쓰시고요. 이게 조건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빼고 한열만 잡으라고 했죠. 그리고 큰 따옴표 치고 연산자 는은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써주시고요. 문자를 결합해라 그러면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문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괜찮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4명. 맞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count if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E2부터 E13까지의 범위가 뭐냐? 이게 바로 조건 범위 또는 찾을 범위다. 자, 성별이 남자라는 것이 문자의 조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범위, 찾을 범위를 B2부터 B13 제목 빼고요. 남자와 같은 이런 조건을 써주셔야 된다. 큰 따옴표 안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두 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같이 써주는 이유는 연산자하고 비교값만 오면 이거 자체가 덩어리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와야 되는데 연산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if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학년이 4학년이 아닌 인원수다 그러면 좋은 문제죠. 4학년이 아닌 이런 연산자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런 것이 다 문자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고요. 숫자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점이 8 이상인 인원수다. 그럼 가산점에서 8 이상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나온 연산자를 쓰실 때는 이렇게 또는 뭐 이상도 나올 수 있겠고 이하도 나올 수 있겠고 미만, 초과 다 나올 수 있겠죠. 이상, 초과, 죄송합니다. 이하, 미만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돌발성 문제가 있는데요. 돌발성 문제. count if하고 average를 같이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 가산점 평균 이상인 이것도 숫자입니다. 숫자. 가산점이 있는데요. 가산점의 평균 이상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가산점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average를 함수 안에 조건에다 쓰는데 이제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요 average를 포함해서 전체에 큰 따옴표를 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범위도 당연히 이제 가산점 범위겠죠. 가산점 평균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큰 따옴표 안에 함수가 들어가면요. 이 함수가 문자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요. 이 값 그대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뱉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는 누구만, 연산자만 하시고 앰퍼샌드로 문자 결합을 하는 수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돌발성 하나 준비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맞기 힘들 것 같은데요. 문제가 어렵지만 문제가 항상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 에버리지하고 카운트 if를 같이 쓰는 문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um if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um if는 이제 count if하고 두 개는 똑같아요. 조건 범위, 찾을 범위 조건이고요. 그 하나 인수가 더 들어가는 게 합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sum if를 쓰라고 했으니까 sum if를 쓰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별이 남자인 이런 것이 남자라는 것은 조건이잖아요. 조건. 왜 조건이 되는 줄 아세요? 남자라는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의 합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는 조건이고, 그러니까 조건에는 숫자 문자가 다 오고, 여기에 있는 합범위는 누구냐? 점수가 합이 되겠죠. 점수는 당연히 숫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ount if 말고 sum if가 나왔다. 그러면 합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점수하고 가산점밖에 없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조건은 문자 데이터의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숫자 데이터의 조건을 주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의 조건을 주는 경우는 여기 있는 네 가지입니다. 평가가 합격인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점수가 합범위가 되고 평가라고 들어있는 요 열이 조건 범위가 되고 는하고 비교값이 이제 조건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이 학년이 2학년인 그러면 이렇게 쓰고 합범위를 가산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이 4학년이 아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쓰시고 여기까지는 count if하고 동일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합범위 하나를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의 조건을 주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8 이상이면은 이게 숫자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러면 합범위는 누구냐? 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가산점이 8 이상인 가산점의 합, 조건 범위하고 합범위가 똑같네요. 그래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물론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하는 건 안 가르치겠습니다. 점수가 70 이상인, 그러니까 점수의 70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 가산점을 합을 구하는 거니까 가산점이 이번에는 합범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if에 대한 조건 요약 함수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에버리지 if는 이제 sum if가 다 똑같은데 sum이 에버리지 평균으로만 바꾸면 돼요. 평균 그죠? 평균 그러면 여기가 합범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평균 범위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숫자에 대한 조건과 문자에 대한 조건 두 가지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열만 잡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조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인원수를 구하라. 이 시라는 애들은 공통점이 2는 같고 나머지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다른 부분은 대체 문자, 만능 문자, 아스테리크, 별이라는 걸로 대체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썼다 하면 0이 나옵니다. 왜요? 똑같은 거, 2하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별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하는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count if하고 똑같죠. 합범위가 점수니까 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름이 름으로 끝나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아름, 한아름이 있으니까 같은 글자는 써주고 다른 부분은 맞는 문자, 별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금을 포함한다 그러면 별금별에서 A로 시작하는 A별, A로 끝나는 별 A, A를 포함하는 별 A별. 이게 만능 문자가 들어가는 작업 지시 멘트니까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가끔은 이렇게 이런 지시 멘트가 안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우스류라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하고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마우스로 끝나는 걸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별, 마우스 같은 부분은 그대로 쓰고 다른 부분은 만능 문자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냥 마우스 썼다가는 답이 안 나오죠.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항상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원리를 이해해서 뭐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건지 그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